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모델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어떤 변환 기법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업수학 시간이나 회로 이론 시간에 많이 다루어 보았을 것입니다. 제어공학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주어진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하거나 어떤 전달함수의 시스템 리스판스를 구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기호로 L로 표시하죠.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은 고차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겠고, 입력분의 출력, 이제 그거를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러한 전달함수로부터 우리가 출력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L 위에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기호로서.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의 시간에 관련된 리스판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이제 부분분수 전개법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적분 형태의 공식이 되겠고, 기호로서는 어떤 FT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변환된 값을 우리가 기호로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기 때문에 t 대신에 s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ft의 exponential minus st 이 적분, 시간의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은 아까 기호로서 L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고, 또한 주파수 도메인 함수를 시간 도메인 함수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식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회로 이론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제어공학 시간에서도 대표적인 라플라스 변환 값을 이제 표에 대한 거 한 열 몇 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고, 이제 그거를 이제 외우셔서 라플라스 변환 값을 찾기 때문에 굳이 이 공식은 실제로는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 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a exponential minus at ut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ut는 이제 어떠한 계단 입력, 스텝 리스판스를 나타내고 있죠. 값이 1이고 시간에 따라서 1을 유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스텝 리스판스 ut. 결국 시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ut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값 fs를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ft 대신에 a exponential minus at ut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0보다 크기 때문에 ut는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끼리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지수 부분을 더하겠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s 플러스 a 분의 1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고, 시간 0부터 무한대로 적분하면은 결국 s 플러스 a 분의 라지 a,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시간 t에 대해서 0일 때 1을 통과하고, 시간이 무한대로 감으로 따라서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A가 0보다 클 때. 다음으로 라플라스 이제 변환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델타 펑션이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스 변환 값이 1, 스텝 리스판스는 s분의 1, TUT일 때는 뭐 s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t의 n승 ut가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뭐죠?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러한 함수죠. 0 팩토리얼은 1. 그래서 요 4번 공식을 외워두시면은 뭐 위에 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는 뭐가 되죠? s의 제곱분의 1 팩토리얼. 그래서 s제곱분의 1이 나올 수가 있겠고, ut는 뭐죠? n이 0 들어간 경우죠. 그래서 0 대입하면 s분의 0 팩토리얼. 그래서 s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는 s 플러스 a분의 1.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여기서 분자 텀만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실 게 뭐 2번, 3번, 4번, 7, 8, 9, 11까지. 예. 적어도 요 2, 3, 4, 7, 8, 9, 10, 11은 꼭 외우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번, 3번은 이제 선행성에 관련된 거고, 4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ft에 exponential 마이너스 at가 곱해져 있으면 그냥 f에 관련된 라플라스 변환값만 계산하시고 s 대신에 s 플러스 a로 바꾸면 된다는 성질이죠. 하고 7, 8,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에 관련된 라플라스 변환 값이고, 요 앞부분만 보시면 미분이 하나 생길 때마다 요 s가 곱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2번일 때는 s제곱, 미분이 n번 이루어지면은 sn승 하고 나머지는 초기치에 관련된 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적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로 나눠주고 있죠. 예.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밸류 시오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의 어떠한 함수값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s가 0으로 갈 때 sfs 요거와 관련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파이널 밸류 시오럼은 이제 앞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 파이널 밸류 티어럼이 적용이 되려면은 fs가 안정할 때, 스테이블 할 때만 적용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표를 이용해서 아까 했던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ut의 라플라스 변환값을 구해보면, 아까 u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값이 뭐였죠? s분의 1이었죠. 그리고 이 상수 텀은 그냥 곱해지니까 뭐 나중에 곱하시면 되겠고, 앞서 성질 중에서 4번 성질이 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곱해져 있으면 f 대신에 s 플러스 a로 바뀌죠. 그래서 이 s 대신에 상수텀 곱해지고 s 대신에 s 플러스 a분의 a 이렇게 변환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서 표에서 가장 유사한 게 TUT의 라플라스 변환값이 뭐였죠? 표를 보시면은 S분의
S제곱분의 1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럼 S 대신에 S 플러스 3이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가 곱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의 영라플라스 변화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곱하기 t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이제 다이렉트로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호분수 전개법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부호분수 전개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어떤 분모의 인자들로 이제 고차의 분수를 저차로 이제 쪼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 전개법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FS의 인자들이 다 실수이고 이제 중복된 게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면,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우리가 FS를 요 인수별로 다음과 같이 쪼개는 거를 우리가 부분분수 전개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A1과 A2를 구할 때 우리가 통분을 통해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A1, A2를 구하는데, 이 A1, A2를 좀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쉽게 구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1을 구하기려면은 우선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양변에 S 플러스 1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좌변은 이게 지워지겠죠? S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3. 여기도 지워지겠죠? A1 S 플러스 4분의 A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A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날아가야 되죠? 여기다가 이게 빠졌네요. S 플러스 1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 A2 텀을 없애려면은 S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결국 A1은 뭐가 나오죠?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고요. A2는 이제 마찬가지로 양변에 S 플러스 4를 곱하고 4를 곱하면 이 부분이 지워지고 S 대신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이것도 날아가고 결국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3에 S 대신에 마이너스 4 대입한 거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FS를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부분분수로 쪼개고 나면은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이건 뭐죠? S 플러스 A분의 1 꼴이죠. 요 5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 대신 1 들어간 거고 여기는 A 대신에 4 들어간 거죠. 결국 요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요 부분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게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ft는 이제 0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FS가 실수고 이제 중복된 형태일 때, 요 예제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분분수 쪼갤 때 요 차수만큼 쪼개죠. 1차부터 2차, 3차 이런 식으로 쪼개고 되겠고, 여기서 이제 구하는 순서는 우리가 B3, B2, B1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습니다. B3 구할 때는 우리가 케이스 1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양변에 S 플러스 1의 3승을 곱하면
S제곱 ES 플러스 3 B1 S 플러스 1의 제곱 B2 S 플러스 1 플러스 B3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B3를 구하기 위해선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그럼 B3는 뭐가 나오죠? 2가 나오겠죠. 그 부분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2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S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S에 관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S에 관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ES 플러스 2, 우변은 EB1, S 플러스 1, 플러스 B2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상수텀이니까 0으로 지워지겠죠. 결국 우리가 다시 B2를 구하기 위해서는 S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B2는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그 부분이 여기 설명되어 있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B1 마찬가지로 S에 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ES 플러스 2를 미분하면 2가 나오고 우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EB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1은 결국 뭐가 나오죠? 이렇게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FS에 대한 부분분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라플라스 변환을 수행해주면 요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S 3승분의 2는 뭐의 라플라스 변환 값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t의 제곱 ut 면은 우리가 S 3승분의 2가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은 S 대신 뭐가 들어갔죠? S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곱해진 거겠죠. 예, 결과적으로 ft는 결국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s가 복소수거나 이제 허수일 때 이럴 때는 결국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쪼갭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 분모를 보면 몇 차죠? 2차죠. 분자는 실수가 아닌 상수가 아닌 분모보다 한 차수 아래인 일반꼴 C2S 플러스 C3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에 했던 방법대로 그냥 통분을 통해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C2, C3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C1은 우리가 케이스 1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양변에 S를 곱하고 S 대신에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S 대신에 0 곱하고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다 지워지고 1 나오겠죠. C1은 1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양변에 S제곱 S 플러스 1을 곱하면은 결국 요 아래 식과 같이 나오겠죠.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에는 S제곱항이 없죠. 그러면 이게 0 돼야 되기 때문에 C2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좌변의 S의 개수는 뭐죠? 1이죠. 그래서 C3는 0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FS의 부분분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좀 힘들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 테이블에서 봤던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를 곱한 꼴을 보면은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완전 제곱꼴로 이 부분을 바꿔줄 수 있겠죠.
이제 이 뒤에 있는 텀을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우리가 S 플러스 요 개수의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1이 있으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고 우리가 요런 위에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을 써주면 일치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추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텀도 요 오메가 텀과 맞춰주기 위해서 요 2분의 1은 어떻게 써주죠? 요 2분의 1은 2분의 루트 3 써주고 루트 3분의 2 이렇게 써주겠죠?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 그러면 이 부분이 오메가가 되겠고 루트 3분의 1이 곱해진 꼴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아래식과 같이 계산해 보시면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FT에 관련된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전달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는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값분의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값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력은 우리가 R로 표현하고 R은 이제 레퍼런스 시그널의 약자 R이 되겠죠. 아웃풋은 CT로 이제 묘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라플라스 변환값이 R, 라지 R, 라지 C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달함수는 이제 G라는 그 알파벳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전달함수에서 이제 폴과 0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만약 GS가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하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를 만든 해 S 값을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요거를 우리가 폴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거 요거를 우리가 S는 마이너스 1 요거를 0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폴은 우리가 안정도 스테빌리티와 연관이 있고 요 0점은 퍼포먼스 시스템 성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어떤 시스템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특성 방정식 분모를 0으로 놓는 거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고 결국 특성 방정식의 해가 폴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시스템을 그래픽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블럭 선도가 있고 우리가 박스 안에 전달함수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는 뭐 C의 더블 닷, C 닷, 뭐 3C, ER 닷, 뭐 ER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게 뭐 전달함수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RS분의 CS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분으로 되어 있죠. 시간에 관한 함수. 요거를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 S에 관해서 바꾸기 위해서는 라플라스 변환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초기치가 0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미분이 하나 생길 때마다 S가 곱해진다고 했었죠. 미분이 두 개니까 뭐예요? S제곱에 CS 플러스 SCS 3CS는 ER 여기도 S가 있죠? ES, RS, ER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C로 묶고 R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 CS는 2S 플러스 2RS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전달함수 RS분의 CS는 어떻게 되죠?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2S 플러스 2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고차 미분 반정식 주어지면은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책의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좌변은 n차 미분 반정식, 우변은 R에 관련된 m차 미분 반정식이죠.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을 하면은 n번이니까 s의 n승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 우변은 m에 관한 n번 미분이죠. 그래서 s의 m승이 곱해지죠. 라플라스 변환하고 R과 C로 묶어주고 결국 RS분의 CS를 구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